시작해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얘를 뭐부터 할 거냐면 선생님이 분사부터 시작을 할 거야. 분사부터. 알겠지? 개념 확 잡고 가는 거야. 자, 분사는 준동사에 속하는 거죠. 그죠? 준동사의 하나잖아. 그러니까 분사 여기 보이죠? 카메라에. 네. 어. 네. 자, 분사는 나눌 뿐이야, 나눌 뿐. 이렇게 1분, 2분 할 때 나누는 거죠, 그렇죠? 파티스프리라고 영어로는 쓰지만 유식하니까 선생님이 한문으로 쓰는 거야. 분사, 이게 사가 무슨 사냐면 말씀사, 감사의 말씀할 때 뭐 이런 말씀사야. 그래서 나누어진 단어다라는 거야. 그럼 이 분사는 뭐가 있냐면 ing와 pp, 그죠? 그 pp는 3단 변화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죠? it, ate, eaten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pla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play는 played, played 이렇게 되죠. 위에 거는 이게 불규칙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건 규칙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지만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봐, 이거는 현재 얘기를 현재형이라고 얘기해. 얘는 과거형이야, 그렇지? 얘는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냥 과거 분사라고 하지. 과거 분사라는 것은 그냥 얘가 단독으로 쓰이면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단독으로 쓰였을 때, 단독. 무슨 이해돼요? 단독으로 쓰였을 땐 형용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pp라는 것이 past perfect이라는 걸 줄여갖고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과거 분사가 어려우니까 요거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요게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동사가 되는 거야. 분사는 준동사죠. 이해돼? 태기야, 준동사 뭔지 알아? 네. 준동사, 정동사가 아닌 게 준동사야. 네. 그런데 준동사에는 뭐가 있어? 부정사, 분사, 동명사. 뭐야? 여기도 모르면 써야 돼 이게. 문장의 문장을 보잖아. 여기 이렇게 문장 어디 있어? 여기는 문장이 없구나, 그렇지?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의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 정동사와 준동사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부정사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 다음에 동명사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 다음에 분사 지금 얘기했지? 그런 모양이 아닌 동사가 있어. 그러면 그건 전부 정동사. 그죠? 이해돼요? 그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찾는 동사는 정동사인 거야. 준동사 찾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분사 보는 거야. 분사는 뭐야? 단독으로 쓰이는 형용사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 그 ing는 동명사도 되죠, 물론 ing가. 근데 형용사로 쓰였을 때 ing는 뭐냐면 얘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pp는 뭐야?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ing는 의미상으로 이런 의미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야? 진행, 그 다음에 능동의 뜻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뭐 하고 있는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지. 자고 있는 아이. 그럼 지금 현재 자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니? 아이가 자지. 그럼 뭐야? 아이가 자는 거니까 아이 편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그 능동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pp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건 수동 완료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수동 완료의 뜻.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고? sleeping baby. 강제로 자는 거 아니야? 그치? 지가 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게 요게 형용사니까, 여기서 형용사니까,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런데 능동 진행일 때 뭐가 능동 진행이라는 거냐면 얘가 꾸밈을 받는 애가
이 앞에 주어가 있든 없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알았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느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돼? 우리말로 뭐뭐 된 이렇게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 명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ing야 무조건. 알았어? 우리말로 해석되는 걸 신경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수동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입장에서 한다? 명사의 입장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 거야. 진행이냐 능동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진행이면서 능동이란 뜻이야. 진행이면서 능동이라. 근데 얘는 이렇게 좀 갈려. 이렇게 갈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closed door. 요렇게 보자. 그럼 야 이걸 클로징하면 될까 안 될까? 상식적으로 이거 능동이라고 그랬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닫고 있는 문이 되지. 네. 그럼 누구 입장에서 따지라고 그랬어? 명사. 명사 입장에서 따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문이 자동문 저희가 닫히잖아요. 꼭 따진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자동문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작동을 해야지만 자동문이 되는 거잖아. 적어도 근처까지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명사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이거 꾸미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완료라는 건 뭐냐면 클로즈는 닫다지. 그럼 닫다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말이 되는 거니? 목적어. 무엇을이 있어야 말이 되잖아. 영어 이러잖아. 나 닫았어? 그런잖아.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 뭘? 이렇게 되지, 그치? 그거 따지면 돼, 목적어라는 거는. 뭘? 하면은 그거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이 PP로 명사를 꾸밀 때는 수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닫혀진 문, 그 닫힌 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닫은 문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닫은 문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 클로즈드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 왜? 얘가 얘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만 따지라는 거야. 뒤에서도 꾸밀 수 있어요. 뒤에서도 꾸밀 수 있는데 ING PP가 명사를 꾸미는데 앞뒤에서 다 꾸밀 수 있어.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건 뭐 입장에서 따져? 얘 입장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게 중요해. 알겠죠? 이해되죠?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는 그 좀 드문데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면 수동태가 아니라 자동사 알죠? 자동사는 뭐가 자동사야?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알았어? 그게 자동사야. 예를 들어서 나 갔어. 그럼 어디에 하고 장소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것도 대상이라고 그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알겠어요? 을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PP를 꾸밀 때 뭐의 의미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이게 기본 뜻이라면 기본. ing와 pp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알겠지? 항상 뭘 생각해? 이것만 생각하면 돼. 항상 머릿속에 뭐만 생각한다?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ing인지 pp인지를 따진다. 그게 진리야. 알겠어요? 이게 분사 구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무조건 다. 요거 하나야. 끝이야.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단독이라는 말을 했잖아. 얘 혼자서잖아 지금. 이렇게 혼자서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땐 형용사로 쓰였단 말이야. 이게 뭐가? 과거 분사가. ing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ing도 관계가 있죠. ing도 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 ing 그다음에 이 pp가 ing pp가 어떻게 쓰이냐면 정동사로. 문법적으로 정동사 아니라 그것도 형용사야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가. 자, 비동사가 있어, 그지? 비동사에다가 ing를 했어.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진행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pp가 있어. 이거 뭐라고 불러? 수동태. 수동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have 동사에다가 pp가 있어. 이거 뭐라고 불러? have 동사야.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불러. 그죠? 이랬을 때는 요 모양을 갖추고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얘는 이때 ing와 pp는 이 ing와 pp는 정동사라고 보세요. 물론 이거 다 합해서 하나의 정동사야. 알겠어요? 이거 다 합해서 이게 다 합해져서 예를 들어서 have, been, pp 이렇게 나와도 이거 전체가 다 하나의 뭐야? 정동사인 거야. 우리가 뒤에 3번인가에 보면 3회차에 보면 뭐 조동사 뭐 예를 들자면 would, have, pp 이런 걸 배운다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거 전체가 다 뭐야? 하나의 정동사인 거야. 이게 꼭 두 개만이 아닌 거야. 알겠어? 요거는 완료형. 근데 앞에 조동사가 붙은 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다 묶어서 한 개의 동사야. 이게 다 묶어져서 하나의 동사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세 개 오지,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올 때 좀 더 많이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는 거의 안 나와. would, have, be, pp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네 개가 나와도 이거 전체가 다 뭐야? 하나의 동사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동사 따지면 이만큼이 사실은 다 조동사거든, 네 개가. 근데 우리가 도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럼 조동사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의문문 만들 때, 천천히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She would have met her, him 이렇게 할게. 이 could를 바꿀게. She could have met him 이렇게 나왔어요.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여기 뭐야? 이거 전체가 다 뭐야? 한 개의 동사예요. 동사 하나야. 주어고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럼 그녀가 그를 만났을 수도 있는데 못 만났다는 얘기야.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는 못 만났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근데 걔가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녀가 걔를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 의문문이지, 그렇지? 의문문은 어떻게 된 게 의문문이냐면 주어 앞으로 조동사가 나오는 게 의문문이야. 그럼 요만큼이 다 요게 다 조동사 역할을 했지. 그런데 그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냐? No. 얘 하나만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Could she have met him?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Could she have met him? 이러면은 그녀가 걔를 만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뭐 했다면 그녀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죠? 이렇게 쓰면 의문문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얘는 뭐야? 조동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같은 동사를 해요. 우리가 동사가 한꺼번에 여러 개 오는 건 이런 준동사들이 껴들어야지만 우리가 동사가 여러 개 오거든?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 조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여기 문법적으로 이거 물어보려고 도치를 시킬 때 조동사만 나오는데 여러 개 있으면 맨 앞에 있는 하나만. 이게 지금 두 개 다 조동, 요 우드까지 하면 세 개 다 조동사 역할을, 아니 두 개니? 요 두 개가 조동사 역할을 했잖아. 그런데 얘는 말고 얘만 도치가 돼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물어보기 위한 도치야, 그냥. 물어보려면 무조건 도치가 돼야 돼. 그렇지? 응? 이해돼? 무조건 다 주어하고 동사가 뒤집어져 있잖아. 그게 도치란 말이야. 근데 도치는 고도치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도치가 있냐면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는 거야. 대부분의 도치라고 얘기하면 강조를 위한 도치. 이건 강조 위한 거야? 그냥 물어보기 위한 거.
이걸 문법상 도치, 나머지는 강조를 위한 도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분사 정리 끝났죠? 자, 다시 ing, pp는 뭐뭐 하고 이 개념이 그냥 써. 분사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걸 써봐. 그러면 이걸 쭉 쓸 수 있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뭐야? ing, pp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요거까지 얘가 명사 꾸며줄 때 능동 수동의 아니 진행 능동의 뜻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고 수동 완료의 뜻이 있다는 건 뭔데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그리고 이때 ing 쓸지 pp 쓸지가 가장 중요하잖아. ing 쓸지 pp 쓸지는 명사 입장에서 결정한다. 항상. 알겠어요? 그 개념 쓰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ing pp가 요렇게 혼자 쓰였을 때는 얘는 형용사가 되고 이건 당연히 다 형용사가 되죠. 이 형용사가 되는데 요런 모양을 가졌을 때는 뭐야? 정동사로 쓰였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 정동사로 쓸 때 다 합해서 하나의 정동사고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얘들은 비동사가 BING들은 B가 조동사 역할, B가 조동사 역할, have가 조동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해됐죠? 요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준동사의 중에 분사의 개념이 다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네. 됐죠? 그럼 이제 분사 구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워도 되죠? 네. 지금 이거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요.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거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자,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구 있잖아. 그게 아니야. 그거랑 다른 거야. 분사로 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야. 분사 구조로 된. 야, 분사 구문은 뭐 할 때 뭐를 바꾼 거죠? 분사 구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야, 분사 구문은 뭐를 분사 구문으로 바꾼 거야? 그 맨날 중학교 때 안 했어? as 또는 뭐 because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라고 그래 이런 거? 접속사지. 접속사 다음에 뭐 와야 돼? 명사. 명사 말고 문장 요소로서 문장의 성분과 품사하고 구별이 돼요? 문장의 성분 우리가 명사, 형용사, 대명사,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 단어가 본래 갖고 있는 자격이고 그 단어들이 문장에 들어가면 간단해. 팔품사 하잖아. 팔품사. 근데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서 또는 다른 단어랑 같이 합해져서 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걸 문장의 성분, 문장의 요소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몇 개밖에 없다고? 5개. 알았어. 별이 5개. 잠수들 침대 아니고 그게 뭐냐면 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고. 이거 5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수식어고 얘는 문장의 절대 성분이 아니니까 버리고 요 4개만 파악할 줄 알면 된단 말이야. 그게 끝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면 접속사의 기본 뜻은 뭐냐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요렇게 오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문장 모양이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문법적 용어로 얘를 복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돼. 요거 여기를 부사절 그 정도는 알아둬야 돼. 여기는 주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as, because를 썼지만 얘는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와서 컴마까지 이어진
문장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왜 접속사가 요 기능만 하냐? 아니야. 기능이 많은데 우리 요거만 지금 배울 거란 말이야. 왜냐면 요걸 분사구문으로 바꿀 거니까. 알았어요? 요걸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쪽이 주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야? 이거야. 근데 왜 그랬냐고. 여기 동사 있잖아. 핵심 무조건 동사죠. 누가 뭘 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as 이걸 쓰면 왜 그렇게 했냐고. 이유. 또는 뭐 as는 뜻 뭐 할 때들이잖아.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걸 밝혀주는 거야. 핵심은 이거. 알겠죠? 요걸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왜 부사절이냐? 요 접속사가 읽고 있는 요 컴마까지가 다 주절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언제 했어? 왜 했어? 뭐 하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동사를 이거 전체가 다 동사를 꾸며준 거라고. 그래서 부사절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됐어? 그럼 요 모양이 안 나와? 그럼 잘못된 문장. 이해돼요? 그러니까 접속사로 시작되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뒤에 명사, 동사가 있고 최소한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그 뒤에 또 명사, 동사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명사, 동사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최소 조건이라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s you are sleeping, I studied. I was studying 그래도 되고 최소한 그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너 자고 있을 때 난 공부했어. 이런 얘기야. 많이 겪는 상황이잖아.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하고 있었고 너는 자고. 알았어? 자, 요거 부사절인데 자 그런데 이 부사절을 뭐로 바꾸겠냐면 분사가 있는 구분은 분사가 아까 뭐였지? ing pp가 있는 거로 바꾸겠다는 거야. ing pp로 시작하는 거로 바꾸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게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바꾸겠다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분사 구문으로 바꿔도 어떻다는 거야?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야? 그러면 이 분사 구문도 결국은 뭐야? 부사절이 되잖아. 그렇지? 부사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원래는 어떨 때 쓰냐면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너희들이 독해할 때도 이제 독해에서 보면은 그 키워드가 선생님이 반복한다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걔가 어떻게 반복한다고? 변형을 하면서 변신하면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 부사절은 우리가 많이 쓰겠니 안 쓰겠니? 평소에 대화할 때나 글을 쓸 때 많이 쓰죠. 뭐 때문에 뭐 했다? 뭐 할 때 뭐 했다? 뭐 하면 뭐 할 거다? 뭐 했어도 뭐 했어?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런데 부사절, 주어 동사, 부사절, 주절, 부사절, 주절, 부사절, 주절 이렇게 쭉 나가잖아. 문장을 막 이렇게 여러 개 썼단 말이야. 여기 부사절 썼어. 여기도 부사절 썼어. 여기도 부사절. 그럼 얘네들은 지루해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여기는 분사구문을 이렇게 딱 바꾼다는 거야. 이런 변신을 시도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면 돼. 뜻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 부사절을 뭐로 바꾸는 거야? 분사가 있는 구조로 바꾼다는 거야. 알겠어요? 분사가 있는 구조로 바꿀 때 바꾸는 방법 1번 뭐 한다? 접속사를 어떻게 해요? 없앤다. 접속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부사절에 있는 거야? 주절에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부사절에 있는 이 부사절 바꾸는 거야. 이쪽 건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한다? 2번 S1과 S2를 비교한다. S1, S2. 알겠어요? 네. 이쪽 주어와 이쪽 주어를 비교해. 그래서 같으면 S1을 없애는 거야. 근데 S1과 S2가 서로 다르면 둘 다 놔두는 거야. 그럼 여기 명사가 남게 얘는 없어지고 그럼 명사만 남겠지. 두 번째의 경우. 그렇잖아. 접속사를 무조건 없애는 거야 다. 근데 여기 명사가 남겠지. 자, 3번 동사를 어떻게 한다? 플러스 ing 해준다.
동사를 ing라는 거로 바꾸면 끝. 이게 분사구문 끝. 이게 분사구문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론만. 어? 더 이상 너 이제 배울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앞으로 선생님이 더 이상 이런 걸 설명도 안 할 거고.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이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나온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동사 문장이 이렇게 선생님 V를 크게 쓴 이유는 문장 첫머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리고 이 뒤에 때레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컴마하고 뒤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분사 구문이 된다.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PP로 시작할 수도 있어. PP로. 봐봐. He was shocked. 이렇게 됐다고 치자. 여기 he가 있고 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어? 샥 스펠링 맞았냐? SCHOCK 충격을 주다. C가 없지 않아요? 어? C 없지 않아요? S 이거 그렇지? 샤트.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배드 스펠러라. 알았어? 자, 봐. He was shocked.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여기 봐 칠판 봐. 그럼 얘하고 일단 접속사 무조건 없애죠. 그 다음에 양쪽 주어가 같죠? 그럼 얘는 놔두고 얘는 없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동사잖아요? ing 붙인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being으로 바뀐단 말이야. 어? 네. 뭐 여기 he was sad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 양쪽이 시제 같으니까 그럼 being shocked 이렇게 나오죠? 또 SCH 이렇게 써. 스쿨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해됐어? 진행형이면 진행형에 있는 요 비동사를 ing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행형에 ing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being은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문장이 뭐로 시작이 되니? PP로 시작이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PP가 나오는 거야. 그럼 PP가 나오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게. 또 다르게 해볼게. 이런 거 그러면 좀 더 나가면 when we have been trained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 다음에 he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죠? 그럼 얘 없어지지? 얘 없어지지? have been trained가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건 동사를 어디에? 여기다 ing를 붙인단 말이야. 분사구문 만들 때. 요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having been trained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having been trained 이렇게 되죠. 그런데 having been도 분사구문에서는 생략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분사구문에서 자, 요 PP일 때는 이 PP가 문장 첫머리 나왔을 때 뭐 한다? 앞에 뭐가? having 아니 being부터 하죠. being이 생략이 돼 있던가 또는 having been이 어떻게 생략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간혹 이 being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 구조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빼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춰주기 위한 거야. 이해돼요? 어? 그래서 PP가 있으면 그 앞에는 분사구문이 PP로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수동이다. 영진 이해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쏙쏙 들어옵니까? 헷갈리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글씨가 차분해지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걸 볼 거야. 자, 요거 예문을 그대로 또 써요. 이때는 as로 바꿀게. 간단하게 해볼게. 굳이 수동태를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죠?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이제 분사부 여기 not이 들어갈 거예요. as he was not trained 이렇게 될 거예요. 어? 그럼 그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as 없애죠? he 없애죠? 이거 어떻게 해요? being 되죠? 그죠? 그럼 being not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 being not이 아니라 이게 요거는 자, 얘 말고 he was not trained 이거는 무슨 동사야? was not trained 이건 무슨 동사야? 총동사. 준동사가 아니잖아. 이해돼요? 네. ing, pp 투부정사 아니잖아. 요거 두 개 있을 때 요렇게 된 거 뭐라 그랬어? was trained 하면 수동태죠. 수동태일 때 뭐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비동사. 그렇지. 부정은 어디와? 조동사 다음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분사구문이 아니라 부사절일 때는 he was not trained 이렇게 됐지만 정식 동사일 때는 부정어가 이게 정동사잖아. 준동사 아니잖아. 태희 이해됐어? 네. 그런데 being not trained 하면 무슨 동사가 돼? being not trained 하면 정동사. 준동사. being이면 빙이면요? being이면 being 이게 바뀌어서 분사구문 바꾸잖아. 그럼 이게 being 된다고 그랬잖아. being not trained가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거는 준동사잖아. 근데 준동사를 부정하는 말은 뒤에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 알아둘 건 뭐냐면 준동사. 다시 말해서 여기 분사구문에서 그거죠.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온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납니다. 그래서 요걸 바꾸면 원래는 being not trained 이걸 예문으로 써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이게 뭐냐면 as he was not trained 그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없어지고 요게 being으로 바뀌고 not 이렇게 되는데 준동사의 부정은 어디 온다? 준동사 바로 앞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거고 잘 바꾸면 어떻게 되니? not being trained. not being이 맞아요? not being trained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죠? 그런데 뭐를 생략한다고?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being 쓰면은요? 괜찮아요. 써도 되고 가로쳤잖아요. 이때는 생략이야 지금. 알았어요? 생략해도 되고 not being trained 이렇게 해도 되고 not trained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동 분사구문. 알겠어요? 누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he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봐봐. 문제는 뭐냐면 요 두 개 알면 돼. 그 다음에 시제는 또 좀 이따 해보자. 문제는 뭐냐면 요 ing, pp를 쓰는 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죠? 철저하게 무슨 입장? 아까 분사가 뭐 한다고 그랬어? 명사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로 꾸미는 게 아니라 얘는 명사가 하는 거야. 누가? 컴마 다음에 있는 명사가. 그럼 얘가 하는 거면 ing. 철저하게 얘의 입장에서 하는 거면 한다 ing. 당한다
당한다, 된다, 된다. 그럼 뭐야? PP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정리해봐. 요걸 써놓고 요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것까지 해두면은 헷갈림이 없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분사구문 앞에 있는 분사구문 게임이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 관련해서 보는 거야. 준동사도 시제가 있는 거예요. 정동사만 시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예문을 통해서 바로 해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자. 레커그나이즈드가 더 나아. 이렇게 쓰면 좀 어려워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뭐야?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단지 단어만 조금 어려워졌다. 이것뿐인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그를 전에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즉시 알아봤다. 알아보다라는 얘기야. 이게 즉시란 얘기고. 그러면 이걸 분사구문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 시제를 뭐라 그래요? 과거 완료. 근데 얘는 시제가 뭐예요? 아, 이거 틀렸잖아. 이런 거 좀 지적해봐. 이건 시제가 뭐예요? 과거잖아, 과거. 그럼 얘가 한 시대 더 빠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완료 분사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완료 분사문. 여기죠. 완료 분사구문은 뭘 써? 부사절에 시제가 한 시제 빠를 때 먼저일 때 하죠. 그럴 때 완료 분사구문을 쓰는 거야. 얘가 먼저죠. 얘가 나중이죠. 그죠? 좀 봐봐. 요 분사구문 만들면 1번 뭐? 접속사 없어요. 2번 뭐? 얘 없어요. 3번 뭐? 동사를 ing 붙여. 근데 요거 헤드 요거를 뭐로 바꿔? having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met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뒤에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요게 뭐가 된 거야? 완료 분사구문은 뭐로 시작해? having pp로 시작을 한다. 완료 분사구문은 뭐로 시작한다? having pp로 시작한다. 알겠어? 그럼 having pp로 시작했다는 것은 잘 들어? 이거 의미하는 게 중요하지. having pp로 시작했다는 것은 얘가 더 먼저 일어났음을, 여기 있는 일이 컴마 주절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여기 헤드 PP 했더니 그 헤드에는 ing 붙이면 해빙이겠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거로 해보자. He is 이렇게 해보자. 자, as he studied hard when young, he has a lot of knowledge. 그는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는 지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studied 하고 그러니까 항시 뭐를 봐야 돼? 시제를 봐야 되겠지. 현재. 그지? 봐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원리. 여기 봐.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먼저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 having pp로 쓴다. 없애? 없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studying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특히나 이게 있지. 그렇지? 그럼 이게 과거란 얘기. 얘가 뭘 표시해 주냐면 과거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거 자체가.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having studied죠. hard when young. 이렇게 하고 뒤에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지금 이걸 쓰라고 봐봐. 부사절을 알려주고 이걸 쓰라 그러면 당연히 having pp 한 시제 빠르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럴 수 있다고. 그렇게 바꾸라면 그런데 그냥 나왔을 때 자체가 이 밑에다 쓸게 이게 맞는 거니까. 그냥 요 없이 이게 맞아 틀려를 물어보는 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studying hard when young.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써서 이거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게 맞나 틀리냐 할 때 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야 맞는다는 근거가 뭐야? 근거를 알아야 돼.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아니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근거가 뭐냐고. 시제. 어? 시제가 없을 때. 아니 주어진 문장이 이것밖에 없어. 밑에 거 맨 밑에 거만 나온 거야. 네. 그랬을 때 얘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웬요? 웬형이란 말이야. 웬형이 없으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요? 웬형이 없으면 맞는다 이런 얘기야. 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웬형이라는 게 얘는 분명한 과거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럼 얘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뜻하는 거란 말이야. 요런 걸 하셔야 돼. 요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것만 배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막상 요렇게만 던져주면 이 웬형을 무시하면 그러면 뭐야? 스터딩 맞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웬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지만 된다? having studied라고 써야만 된다. 왜?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알았어? 이해돼요? 네. 이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끝났다. 자, 부대 상황의 위드 분사구문 구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with 명사 ing나 pp 또는
얘가 앞에 있고, 얘가 앞에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 주어 동사가 따로 있어요. 알겠어요? 주어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명사를 A라고 해요. 이 명사가 짧다고 생각하면 안 돼. 수식어가 붙으면 길어져, 그렇지? ing나 pp를 B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뭐냐면 요렇게 해석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A가 B 한 채로 A가 B 하면서 A가 B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을 한다.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어? 어떤 모양?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요 세 가지야. 간혹 요게 어색할 때도 있어. 근데 이거 하면 거의 다 통하게 돼 있어, 해석은. 그런데 이건 해석하는 데 문제고, with 부대상 얘도 분사 구문이랑 비슷한 구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with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뒤에 요게 없잖아. ing, pp 또는 이 뒤에 아무 것이 안 따라와. 그럼 A를 가지고 A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이런 게 붙어오면 요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야. 해석을.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의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말했던 기본 원칙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ing, pp는 뭐 하는 애라고 그랬어? 명사 수식. 그렇지,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근데 ing인지 pp인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 명사. 명사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야. 무조건. 알았어? 개 쉬운 거야 이게.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뭘 물어봐? 꼭 이걸 물어본다 이걸. 알았어? 문법 문제로. 자, 그거 여기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감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관계가 많다. 100% 수동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동관계. 여기 다 수동관계로 썼어. 이게 뭐냐면 그의 눈을 감은 채로. 눈을 감고 이거를 봐봐.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눈을 감고서 그는 눈을 감고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그의 눈이 감겨진 채로잖아. 근데 눈을 감고서 이렇게 하니까 감았어? 그 하는 거네. 클로징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럼 틀린다는, 우리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신체 부위는 내 눈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감기는 수도 있지만 졸려갖고 다 인간의 의지가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수동인 거야. 그의 팔을 접은 채로야. 그게 뭐야? 팔짱을 끼고서. 이거야. 이거 아니야. 옆 사람하고 팔짱 끼는 건 달라. 그거는 아미남이라고 해. 알았어요? 자, 근데 팔짱이 이게 접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팔짱을 끼고서 끼고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했네. 그러니까 폴딩 이러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내가 팔짱을 끼기 싫은데도 자동으로 막 이렇게 팔짱이 껴지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잘못된 거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다 끝났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이럴 수 있다. 심장이 뛴 채로 이런 얘기할 수 있어. 봐. With his heart. 그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뭐라 그래? 응? 비팅. 비팅이라고 해야 돼. 또는 쿵쾅 이렇게 뛰어. 그건 파운딩이라고 그래. 파운딩이 뭐냐면 너네 UFC라는 거 알아? 네. 네. 김동현. 그치, 김동현 알지? 그러면 그래플링이라는 게 막 서로 엉켜서 구를 때 그래플링 한다고 그러거든? 그럴 때 상대방을 밑에 깔아놓고 치는 거, 이게 파운딩이야. 오야. 이게 파운딩이야. 선생님이 쾅 하고 하셨잖아. 이게 파운딩이야. 파운드야. 알았어? 그러니까 세게 뛰는 거지. 근데 얘는 비튼, 파운딩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왜? 심장을 잡아봐. 안 뛰게.
아니 거기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심장이 안 뛰게 너네가 해봐. 못하지? 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네. 알겠어요? 맥박, person. 이것도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ing 쓰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해설이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는 거야. 다. 전부 다 쫙 하세요. 하면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네. 시작. 네.